자, 이번에는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나오실 때는 AI 아니면 로봇 들 중에 하나인데 예. 자, 오늘은 로봇입니까? 네, 로봇입니다. 자, 뭐가 나왔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 자, 영상 먼저 네. 영상 먼저 보죠. 예, 바로. 이 영상을 봐야지 얘기가 예. 자, 범블비. 예. 옵티머스 프라임. 이게 이번에 나온 옵티머스 2입니다. 야, 움직이는 거 무섭다. 예. 손가락 보십시오. 저기 되게 주목할 게 있는데요. 발을 보시면 신발 신고 있어요. 야, 계란을 깨지 않고. 네네네. 뭐 춤은 뭐 되게 못 추는데 어쨌든 저거보다 못 추는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네. 어디서 만든 겁니까? 저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건데요. 테슬라. 옵티머스 범블비 이름을 보니까 예. 그런 거죠. 그 영화에서 따온 건데, 그죠? 예. 옵티머스 프라임. 저게 1년 만에 나온 거니까 굉장한 거예요. 휴머노이드인데. 저 21년에 처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겠다고 하고 2022년 9월 말에 시제품 공개하고 그때 테슬라 AI 행사에서 로봇이 풍요로운 미래, 빈곤이 없는 미래를 만들 거다 이러면서 성능이 우수한 옵티머스를 수백만 대 양산하겠다. 3에서 5년 이내에 $20,000 이하로 주문받을 수 있을 거다. $20,000요? 네. 2천만 원대인데 그러면? 근데 이 양반 말은 나와봐야 합니다. 그건 그래요. 이 사람이 2014년부터 자율주행 가능하다고 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그런데 1년 만에 너무 빨리 이런 물건을 내놨으니까.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다시 한 번만 영상 봅시다. 이런 정보를 가진 이게 채.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처음이었는데. 저는 장난감이죠. 그렇죠. 이게 1세대. 1세대요. 여기도 뭐 그렇죠. 우중충하죠. 그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 돌아보는 동작의 자연스러움 보세요. 저거. 네네네. 자연스럽다 진짜. 저게요. 목에 상하 좌우 2개 축이 있고 손가락에 11개 축이 신발 신고 있네요. 네. 신발 신고 있어요. 일부러 신발을 신긴 거죠. 네. 저렇게 하면 모든 지형에 얘가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형에 맞는 신발을 신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시도죠. 야.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이거. 네네네. 저 경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물건의 예. 두뇌가 지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그렇죠. 저거 AI. 결합할 거 아니에요, 이제 두뇌가. 아니, 지금 저게 AI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미. 저게 학습하는 방식을 바꾼 건데요. 그 전까지는 로봇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짰어요. 그렇죠. 너 어떻게 걸어라. 예. 근데 쟤는 지금 얼굴에 있는 게 이게 OLED인데 예. OLED 밑에 센서가 있어요. 비전 센서가 있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생각하면 쉬운데 원래 알파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알파고는 인간의 기보를 학습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알파고 제로가 나오는데 얘는 기보를 주지 않고 규칙만 입력하고. 규칙만 입력하고 네 마음대로 두라고 했는데 얘가요. 그 알파고 원래 있던 걸 알파고 리라고 해요. 예. 이세돌하고 붙었다고. 알파고 리하고 붙어서 100판 떠서 100판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기냐면 이 학습한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1초에 100조 번 넘게 계산하는 애잖아요. 예. 그래서 알파고 제로가 사흘 동안 490만 번 셀프 대국을 합니다. 혼자. 그러니까 자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안에서 대국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그게 사흘 만에 490만 회를 하니까 인간으로 치면 수천 년의 예. 시간을 흘린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압축해서. 그 대국을 한 경험치를 3일 만에 쌓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쟤도 이전까지는 사람이 알고리즘을 짜주고 뭐 자이로 센서가 이렇게 작동할 때 이렇게 해라, 뭐 그렇지. 토크가 작동하고 힘이 작동하고 이러면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움직여라. 보고 그러면 따라하다가. 네, 그냥 무섭다 이거. 그걸 따라하면서 학습한 이런 걸 이제
강화학습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저 동작은 1년 만에 저만큼 부드러워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년 후엔 저거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속도로 보자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1000년 정도 지났다. AI에서는. 대국, 바둑 대국하고 비교해보자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1년에 저 정도니까 한 2000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슷한 거죠. 시각 정보를 입력받고 또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네네. 아 저렇게 하면은 넘어지지 않는구나. 예. 이걸 계속 학습해 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올바른 동작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주면 얘는 포인트를 더 얻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야 무서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영화로 봤던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의 초기형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초기형이에요. 예, 예. 등장한 거예요. 예. 지금은 걷는 법, 움직이는 법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습득하는 건데. 예. 이야, 이거 무서운데 진짜. 무섭죠. 와, 그러면 저런 로봇을 만든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일본이 예. 휴머노이드 만든 게 벌써 뭐 70년, 80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계단 올라간다, 뭐 안 넘어진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인간이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센서를 움직여야 되는가. 그렇죠. 자이로 센서 붙여주고 뭐 그렇죠. 이런저런 짓을 했는데. 그거를 입력받은 로봇이 그렇게만 움직일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만 움직일 수 있죠. 쟤는 예를 들어서 계단의 높낮이가 달라진다든가 네, 계단의 모양이 달라진다든가 계단이 아니라 바위라든가 예. 이런 것도 적응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학습해가지고 그리고 저 이제 관절에 붙는 구동기를 예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게 손가락에 11개가 있어요. 저 모터가 제일 중요하죠. 예. 액추에이터. 여기에 이게 두 마디예요. 우리는 사람 손은 세 마디잖아요. 예. 저 로봇은 두 마디이고 예. 그래서 4개니까 8개. 그리고 엄지에 3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합쳐서 11개. 어.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 손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 보면 촉각 센서도 있고. 예. 촉각. 그래야지 그다음에 계란을 깨지 않을 정도만 잡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딱 적당하게 잡았을 때 이게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 또. 그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렇지. 계란을 깨지는 않지만 계란을 떨어뜨리지 않을 예. 강도. 그게 저 손 안에 다 있으니까. 이 놀라운데?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세히 보시면 이 로봇가 고개를 돌려요. 여기 시각 센서가 있어야 되니까. 쳐다봐요. 예, 봐야 되니까. 지금 그 계란 잡는 장면 그거만 따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보여줘야 됩니까? 영상을. 자, 계란 잡는 장면 보세요. 고개가 돌아가요. 저는 고개를 중심으로 봤거든요. 예. 아니, 저게 비전 센서가 있어야 그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고개만 보세요. 고개를 왼쪽으로 보죠. 제가. 다시 고개가 가운데로 오죠. 지가 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예, 보면서 해요. 예.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야, 입력 데이터가 비전 센서. 저기다가 저 동작이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저기다가 인공 피부 입히면 이제 똑같죠. 똑같은 게 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한 30년, 50년 뭐 이런 식의 막연한 오랜 세월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게 AI가 만든 끔찍한 변화죠. 무서운 변화예요. 예. 저런 거 보면. 이 양반은 이제 왜 인간형 로봇을 만들었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든 공장의 시설과 도구들이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반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하고 들어가면 용접 로봇을 대체할 수 있냐, 포크레인 대체할 수 있냐, 트랙터 대체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대형 로봇에서 전용 로봇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을 반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인간형 로봇을 만든 다른 뜻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럴 경우에 사람만 대체하는 것이지 그 로봇 자체를 용접 기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용접을 근데 하는 사람을 대체하는 실제로 거지. 공장에서 이 로봇이 경쟁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용접 로봇, 포크레인, 트랙터, 그렇죠. 지게차 얘하고 경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 비싼 걸. 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뉴럴링크라는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랑 같이 봐야 됩니다.
저거 좀 볼까요? 자,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네. 저게 뭐냐면 원숭이인데.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예. 저 화면에 보이는 하얀 점을 예. 저 박스에 집어넣으면 맛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걸 집어넣으면서 줄줄 빠는 거예요. 그 조이스틱을 움직여가지고. 네네네. 근데 좀 이따 보시면 예. 얘가 조이스틱을 계속 움직여서 뭘 하는 것 같잖아요. 예. 저렇게 해서 얘가 조이스틱을 움직일 때의 뇌파를 다 기록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조이스틱에 코드가 빠져 있죠. 그러네. 머리에 뉴럴 칩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뇌파 가지고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조이스틱은 얘는 지금 습관적으로 이렇게 만지는 건데. 자기는 조이스틱을 처음에는 훈련할 때는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네, 했는데 네, 네, 네. 그 뇌파를 기록해서 조이스틱을 이렇게 움직일 때 뇌파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래서 뇌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예. 그 뇌파를 감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저기 코드가 빠져 있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저 조이스틱하고 조이스틱 움직여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원숭이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는 지금도 조이스틱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다시 봅시다. 조이스틱과 선을 뺀 걸 볼 수가 있죠. 오른쪽 끝에. 네. 오른쪽 아래. 저 원숭이의 뇌에는 칩이 심어져 있다는 거네요. 네, 무선으로.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다고 주장하냐? 예. 일론 머스크는 그 마비, 실명, 정신분열 같이 그럴 의학적 경우에. 치료가 치료가 불가능했던 복잡한 신경질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을 다 한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 그 일론 머스크의 오랜 꿈 중에 하나가 증강인간입니다. 오그멘티드 휴먼이라고 하는. 야! 그러니까 내 아바타 로봇을 만들어 놓고 아니요. 아니요? 인간의 몸을 컴퓨터랑 결합하겠다는 거예요. 사이보그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인간을 증강하겠다. 그래 이런 거예요. 그 2016년에 두바이에서 열렸던 세계 정부 서밋에서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럴레이스, 그러니까 인간의 뇌와 연결하는 칩을 만드는 것은 인류가 기계와 공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머스크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할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을 증강하는 것이다. 인간의 뇌가 자기 몸은 이제 죽지 않는 사이보그가 되는 것이고 그 컴퓨터랑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면 뇌는 거기다가 뇌는 그 로봇을 직접 움직일 수 있으면 사람은 뇌로 자기 몸을 통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 몸이 아니라 이제 로봇이에요. 근데 뇌는 AI랑도 붙어 있는 거죠. AI도 붙어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생각하는 건 사이보그. 자기가 슈퍼 휴먼이 되는 거네. 슈퍼 사이보그가 되는 슈퍼 거네. 휴먼이 되는 게 인간의 진화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슈퍼 휴먼은 몸은 이제 저런 튼튼한 로봇을 만들고 그렇죠. 그 로봇을 조정하는 건 나의 뇌고 뇌고 거기에 뇌 안에는 AI가 붙어 있어. 거기서 붙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그 칩으로 그 몸에 해당되는 기계는 제어하고 그러니까 매트릭스 보면 왜 헬기 조종법을 알려줘 이러면 막 전송돼서 내려오잖아요. 그게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인간을 대체할 수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원숭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미국 의학 당국에서 인간에 대한 실험 허가를 최근에 받았어요. 야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줌도 안 되는 슈퍼 엘리트들이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일들을 아주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네. 과학 기술도 있고 예. 그리고 대신 윤리는 없는 것 같고 보니까 머릿속에 거의 근데 자기는 보편윤리를 넘어선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고 이 양반은 이런 사람들을 장기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장기적으로 인류가 멸종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편윤리를 기존의 인간 보편윤리를 뛰어넘은 존재예요. 그런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죽고 싶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몸과 내 두뇌를 살리면서 그 영속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하고 예. 뉴럴 링크를 결합하면 예. 이 친구가 왜 화성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나가 이해가 되죠. 죽지 않는 존재가 됐으니까. 사이보그가 되면 화성 가서 살 수 있거든요. 죽지 않은 존재. 그러니까 지구가 엄청난 기후 위기가 왔다든지 뭐 운석이 내려와서 때린다든지 해서 지구가 없어질 경우가 있지 않겠냐. 그때 인류가 다 없어지지 않으려면 다행성종이 돼야 한다. 여러 행성에 걸쳐서 사는 종족이 돼야 한다라는 게 이 양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씩 떼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만화 영화의 대표적인 빌런들인데.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빌런들 아닙니까? 이걸 다 묶어서 생각하면 명료하게 보이죠.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양반. 근데 하필이면 이 양반이 그럴 지적 능력과 그럴 실행력과 실행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그럴 말이죠. 돈을 갖고 있어요. 오픈 AI에 원래 투자했던 것도 인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비영리 재단으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야 이거 샘 알트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장사를 하는 거잖아. 이러면 인류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하고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AI를 만들었죠. 자기가 따로 더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볼 땐 그렇죠. 이게 더 위험해 보이는데. AI에 손발을 붙이고 있어 지금. 예. 오, 말로만 들었을 때는 야 그게 언제 뭐 우리 세대 내에 되겠냐. 네. 근데 지금 빠른 속도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왜냐하면 사흘 만에 490만에 대국을 할 정도로 AI의 시간이 사람의 시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쟤는 인간의 시간을 따지면 1000년 정도 개발해서 나온 애란 말이죠. 야, 이거 무서운 일이다. 네. AI의 발전 속도도 무서운데 그거가 붙일 하드웨어가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1년 만에. 이거 몇 년 이내에 우리가 입이 딱 벌어질 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이내라고 해도 되고 2000년 뒤에라고 해도 됩니다. 사흘 동안 490만에 바둑을 돌리니까. 야, 자, 이런 이야기 우리 박태웅 의장님과 함께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AI도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네. 거기에 손발을 붙이는 작업이 시작돼가지고 그렇죠. 더 위험하다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변곡점을 지나는 시즌 같아요 지금. 네네네. 2020년대가 어떤 변곡점을 지나서 나중에 올해가 아마 그런 해로 기록이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 터미네이터 순의 그런 기계가 나왔을 때 2020년이 변곡점이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샘 알트만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몰랐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샘 알트만이 얘기했어요. 오픈 AI 장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겁먹은 거죠. 예. 자 이거 계속 짚어가겠습니다. 박태웅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